어머니, 죄송합니다. 창문에는 11월의 차가운 빗줄기가 사선으로 흘렀다. 그의 손에 들린 서류 봉투는 이미 구겨져 있었다. 죄송하다고? 장모 최인숙의 목소리는 낮았다. 그게 더 무서웠다. 그녀는 유리창 쪽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뒷모습만 보였다. 베이지색 캐시미어 코트, 짧게 자른 은발머리. 준혁이 수백 번 속으로 시골 아줌마라고 불렀던 그 뒷모습. 어머니, 제가 몰랐습니다. 정말로. 알았어요. 회의실 문이 열렸다. 황 회장이 직접 들어왔다. 대한민국 재계 순위 7위 준혁이 3년간 모셔온 그 사람이. 황 회장은 최인숙을 보자마자 허리를 90도로 숙였다. 교수님, 먼 길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교수님, 준혁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 파국은 3년 전 봄날 오후부터 시작되었다. 3년 전 봄. 서울 마포구의 한 작은 식당. 어서 오세요. 최인숙은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을 맞았다. 점심 장사가 막 끝난 참이었다. 주방에서 나는 된장찌개 냄새,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의 민들레, 형광등 아래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쟁반들. 자그마한 가게였지만 깨끗하고 정갈했다. 엄마, 딸 지수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옆에는 남자가 있었다. 훤칠한 키, 말끔한 정장 가죽 구두. 어딘지 모르게 주변을 한번 훑어보는 눈빛. 인사해. 이준혁이야. 나 사귀는 사람.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준혁입니다. 인사는 완벽했다. 허리도 굽혔다. 그러나 최인숙은 보았다. 그가 인사하는 0.5초 전 눈이 먼저 가게 구석 낡은 벽지를 스쳐간 것을, 그리고 자신의 앞치마를 내려다보는 것을. 저 눈빛. 최인숙은 웃으며 앞치마를 풀었다. 오느라 힘들었지? 어서 앉아요. 결혼식은 그의 가을이었다. 피로연 자리. 준혁의 직장 동료들이 한쪽에 몰려 앉았다. 최인숙은 음식을 들고 그 테이블을 지나쳤다. 준혁이 처갓집이 어디래요? 마포에서 식당 한대요. 아, 그래서 결혼식이 좀 소박하네. 웃음소리가 낮게 번졌다. 준혁은 듣지 못한 척했다. 그러나 최인숙은 들었다. 그리고 준혁이 그 웃음소리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도. 괜찮아. 딸이 행복하면 됐어. 최인숙은 가슴 어딘가를 꾹 눌렀다. 그날 이후 준혁은 처갓집에 올 때마다 어딘지 불편한 티를 냈다.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보는 시간이 길었다. 최인숙이 차려준 음식에 잘 먹겠습니다 말은 했지만 젓가락질은 형식적이었다. 지수는 눈치채지 못했다. 최인숙은 눈치챘지만 모른 척했다. 결혼 6개월 후. 명절 연휴. 준혁 씨 올해 설에는 여기서 지내다 가요. 최인숙이 전화로 말했다. 잠시 침묵. 어머니, 저희 쪽 일정이 좀 빡빡해서요. 그래요? 지수야, 너는? 엄마, 나도 준혁이 집에 가야 돼. 전화가 끊겼다. 최인숙은 혼자 차린 설상 앞에 앉았다. 전 부치는 냄새가 방 안에 가득했다. 아무도 올 사람이 없는데 전을 12장이나 부쳤다. 내가 부족한가? 그런 생각은 금방 털어냈다. 사람은 자기가 살아온 방식이 있는 거니까.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다. 어느 날 지수가 울면서 전화했다. 엄마, 준혁이가 그랬어. 엄마한테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엄마가 뭘 해줄 수 있는 게 있냐고.
최인숙은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창밖으로 겨울비가 내렸다. 화분의 민들레는 며칠 전 이미 시들어 있었다. 엄마 괜찮아. 준혁 씨 바쁜 사람이야. 엄마, 괜찮다니까. 2년이 흘렀다. 준혁은 승진했다. 회사에서 가장 빠른 임원 승진이라며 기사도 났다. 지수는 기뻐했다. 최인숙도 기뻐했다. 진심으로. 그런데 어느 날 지수가 카톡을 보내왔다. 준혁이가 회사 회식 자리에서 장모님 식당 얘기했대. 친구가 들었다고 연락 왔어. 처갓집이 뭘 바라겠어요. 식당이나 하는 데라고 했대. 엄마 나 어떡해. 최인숙은 카톡을 오래 들여다봤다. 식당이나 하는데 그녀는 폰을 내려놓고 찬장 깊숙한 곳을 열었다. 그 안에 파일 하나가 있었다. 낡은 베이지색 파일. 한 번도 꺼낸 적 없는 20년 전 대학을 떠나면서 같이 가져온 물건. 최인숙은 파일을 한참 보다가 도로 집어넣었다. 아직은 아니야. 변화는 소소하게 시작됐다. 준혁은 처갓집에 올 때면 어딘가 왕처럼 굴기 시작했다. 대놓고는 아니었다. 그러나 분명했다. 밥상 앞에 앉아 메뉴를 지정했다. 어머니, 저 된장찌개는 좀 짜게 끓여주세요. 오늘 생선 말고 고기 없어요? 이거 마트 것보다 맛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지수가 눈썹을 찌푸렸다. 최인숙은 그래요. 다음에는 더 신경 쓸게요 했다. 그때마다 준혁의 표정에는 미세한 만족감이 스쳤다. 내가 한 말을 들었구나. 그런 얼굴. 이상한 건 따로 있었다. 준혁은 전화 통화를 처갓집에서는 절대 하지 않았다. 누군가 연락이 오면 반드시 밖으로 나갔다. 베란다도 아니고 완전히 현관문 밖으로. 화장실 다녀올게요. 그러고 나서 10분씩 돌아오지 않았다. 지수가 물었다. 전화 왔어? 아니, 좀 환기하러. 거짓말. 지수는 그 단어를 마음속에만 썼다. 아직은. 최인숙은 그 장면들을 조각조각 기억했다. 준혁의 회사 이름이 YH그룹이라는 것도, 황 회장이 그 그룹의 오너라는 것도, 신문에서 몇 번 본 이름. 그녀는 아직 파일을 꺼내지 않았다. 결정적인 날은 어느 일요일 오후였다. 지수가 마트에 간 사이 준혁과 최인숙이 단둘이 거실에 있었다. TV에서 경제 프로그램이 흘렀다. YH그룹 황 회장의 인터뷰였다. 저는 대학 시절 은사님이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그 말 한마디가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준혁이 TV를 보다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저분이 우리 황 회장님이에요. 제가 직접 모시는 분. 그래요? 제게 7위 그룹 회장님이신데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아무나 뵐 수 있는 분이 아니죠. 그렇군요. 준혁은 최인숙의 담담한 반응이 무지에서 나온다고 생각했다. 당연히 모르겠지 뭐.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얹었다. 어머니는 뭐 그런 세계는 잘 모르시죠? 그냥 그런 세상도 있다고. 최인숙은 잠시 TV를 봤다. 황 회장의 인터뷰가 계속됐다. 은사님이라는 단어가 다시 나왔다. 그래요. 그녀는 조용히 부엌으로 갔다. 수도꼭지를 틀었다. 차가운 물이 손 위로 흘렀다. 그녀의 눈빛에 무언가 지나갔지만 준혁은 보지 못했다. 그날 저녁 지수는 남편의 서랍에서 우연히 메모지를 발견했다. 회식 참석자 명단이었다. 그 아래에 괄호로 적힌 글씨.
처갓집 별로 신경 안 써도 됨. 뭐 해줄 것도 없는 집. 지수는 메모지를 들고 소파에 한동안 앉아 있었다. 뭐야 이게. 목소리가 떨렸다. 어디서 이게 나왔어? 서랍에서. 그거 내 거야. 왜 뒤지고 있어? 뒤진 게 아니라 됐어. 준혁이 메모지를 빼앗았다. 지수의 눈이 젖었다.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우리 엄마가? 지수야. 대답해. 창밖에 바람이 불었다. 아파트 베란다의 화분이 흔들렸다. 지수가 사다 놓은 민들레 화분. 최인숙이 딸에게 씨앗을 줬던 그것. 독자는 이쯤에서 확신했을 것이다. 아, 준혁이 나쁜 사위구나. 결국 지수가 이혼하겠구나. 장모가 알려줘서 혼내주겠구나. 그러나 이야기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최인숙에게 전화가 왔다. 지수가 아니었다. 최인숙 교수님이시죠? 모르는 번호. 교수님이 아니에요. 그냥 식당 합니다. 아, 맞습니다. 저는 YH그룹 비서실에서 연락드리는데요. 최인숙이 전화를 끊으려 했다. 황 회장님께서 직접 연락 부탁드렸습니다. 이번 그룹 창립 30주년 기념 강연에 교수님을 모시고 싶다고.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다. 아직 알고 계셨구나. 최인숙은 낮게 말했다.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그녀는 찬장을 열었다. 낡은 베이지색 파일을 꺼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20년 전, 대학 강의실. 줄 서 있는 학생들 맨 앞에 훨씬 젊은 황 회장이 있었다. 그리고 옆에 최인숙. 파일 뒤쪽에는 문서들이 있었다. 경영학과 교수 임용 서류, 강의 평가서, 학술 논문 목록, 정년 전자진 퇴직 서류. 지수 아빠가 아프던 해였다. 그래서 그만뒀구나. 최인숙은 파일을 닫았다. 그리고 비서실에 다시 전화를 걸었다. 강연하겠습니다. 강연 사흘 전, 준혁은 회사에서 VIP 강연자 명단을 받았다. 임원회의 자료였다. 이름들을 훑다가 손이 멈췄다. 최인숙 한성대 경영학과 교수. 최인숙? 같은 팀 김 과장이 고개를 들었다. 왜요? 이분 강연 오시는 거예요? 황 회장님이 직접 섭외하셨대요? 대학 때 스승님이시래? 그룹 경영 철학의 근원이라고 하시던데? 임원들 필참이에요? 준혁은 서류를 내려놨다. 손이 떨렸다. 최인숙. 한성대 경영학과. 황 회장의 스승. 집에 와서 지수에게 조용히 물었다. 어머니 예전에 대학 다니셨어? 응, 경영학 박사야. 교수도 하셨어. 왜? 교수? 10년 하셨어. 아빠 아프실 때 그만두셨고. 준혁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다. 어느 학교? 한성대. 왜 갑자기?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다. 지수가 눈을 가늘게 떴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또 아니야? 요즘 왜 맨날 아니야야? 지수야. 나 요즘 많이 힘들어. 엄마 얘기로도 힘들고 당신 태도로도 힘들고. 그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다. 나 엄마 집에 좀 있다 올게. 문이 닫혔다. 준혁은 소파에 혼자 앉아 있었다. 거실 창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다. 화려한 불빛들. 그가 그토록 올라가고 싶었던 세계. 그런데 그 세계에 이미 그녀가 있었다. 다음 날 오전,
준혁은 비서실에 강연자 양력을 다시 요청했다. 상세본으로 파일을 열었다. 최인숙, 연세대 경영학 학부 졸업, 동대학원 석사, 박사, 한성대 경영학과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역임. 2004년에서 2014년까지 경영윤리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 황 회장 학부 및 대학원 지도교수. 2014년 자진 퇴직. 2014년 지수 아버지가 돌아가시네. 준혁은 파일을 닫았다. 열었다. 다시 닫았다. 말해야 하나. 황 회장이 직접 아는 분이다. 임원 필참 강연이다. 그 강연자가 자신의 장모다. 3년간 식당이나 하는 집이라고 무시해온. 숨겨야 하나. 강연 당일 모르는 척하면 황 회장이 장모와 얘기하다 자연스럽게 알게 되면 그건 더 끔찍했다. 준혁은 핸드폰을 들었다. 장모 번호를 눌렀다. 울렸다. 3번, 4번. 받지 않았다. 강연 당일 52층 회의실. 최인숙이 왔다. 베이지색 캐시미어 코트, 은발머리. 준혁은 입구에서 그녀를 맞이해야 하는 의전 담당이었다. 두 사람이 마주쳤다. 최인숙은 준혁을 보고 딱 한 번 눈을 깜빡였다. 어머니, 어머, 사위가 여기 있네요. 그 목소리는 놀라움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목소리였다. 준혁이 굳었다. 알고 계셨어요? YH그룹 준혁 씨 회사잖아요. 지수한테 들었죠. 그럼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최인숙이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사위가 말 안 하는데 내가 왜 먼저 말해요? 아, 이거구나. 독자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장모가 몰랐던 게 아니라 알면서도 기다렸구나. 사위가 스스로 말하길. 그런데 황 회장이 들어왔다. 교수님, 그가 두 팔을 벌리며 다가왔다. 진심 어린 반가움이었다. 준혁이 3년간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으로. 이렇게 먼 길을 와주시다니. 건강하셨어요? 회장님이 오히려 무리하신 것 아닌가요? 제가요? 교수님 강의 때문에 저 3개월 야근 다 했잖아요. 웃음이 퍼졌다. 비서들도 임원들도. 준혁만 웃지 못했다. 황 회장이 준혁을 보았다. 이준혁 임원 교수님 아는 사이예요? 준혁의 입이 열렸다. 저의 장모님이십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황 회장의 눈이 커졌다가 이내 깊게 가라앉았다. 장모님이요? 그건 질문이 아니었다. 황 회장이 최인숙을 바라보았다. 교수님 알고 계셨어요? 네, 그럼 왜 미리 말씀을? 최인숙이 창밖을 바라봤다. 빗줄기가 여전히 유리를 두드리고 있었다. 사위가 말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 한마디에 준혁은 그제야 깨달았다. 그녀가 무엇을 기다렸는지. 3년간 무시당하면서도 명절에 혼자 전을 부치면서도 딸의 울음 섞인 전화를 받으면서도 사위가 스스로 나를 소개하길.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깊이 그녀를 무시해왔는지를 52층 유리창 앞에서 마주했다. 발 아래 서울 전체가 보였다. 그가 올라가고 싶었던 세계. 그 세계를 먼저 걷고 먼저 내려온 사람이 지금 옆에 서 있었다. 황 회장이 조용히 말했다. 이 임원 잠깐 자리 비워줄래요? 그건 명령이었다. 복도에서 준혁은 기다렸다. 20분 후 회의실 문이 열렸다. 황 회장이 나왔다.
이 임원, 네. 교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군요. 황 회장이 멈췄다. 사위가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자기가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이에요. 라고. 준혁은 눈을 감았다. 나쁜 사람은 아니다. 그 말이 칼보다 아팠다. 교수님이 당신을 자른 게 아니에요. 당신이 3년간 스스로 깎아낸 겁니다. 그때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결혼식 날 최인숙이 하객들 사이에서 웃던 이유. 그래서 그때 그게 그 미소는 어색함이 아니라 결심이었구나. 사위를 믿어보겠다는. 처갓집에서 준혁이 베란다도 아닌 현관 밖으로 통화하러 나가던 것. 아, 이거였어. 회사 얘기가 새어나갈까봐가 아니라 황 회장 관련 통화를 들킬까봐였구나. 찬장 속 낡은 베이지색 파일. 그래서 그게 그녀는 처음부터 꺼낼 생각이 없었다. 사위가 먼저 자신을 사람으로 볼 때까지. 지수가 방에서 기르는 민들레 화분. 어머니가 씨앗을 줬던 그것. 흔들려도 꺾여도 결국 다시 피는 꽃. 준혁이 회의실로 다시 들어갔을 때 최인숙은 창가에 서 있었다. 그는 그녀 앞에 섰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3년간 쌓아온 거드름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데는 30초도 걸리지 않았다. 어머니, 괜찮아요.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 그의 목이 잠겼다. 최인숙은 준혁을 바라봤다. 그 눈에는 분노도 승리감도 없었다. 딱 하나. 이제 알았으면 됐어. 빗소리가 창을 두드렸다. 둘은 한동안 말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준혁은 달라졌는지 모른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으니까. 그러나 최인숙의 찬장 속 낡은 파일은 그날 이후 제자리에 돌아가지 않았다. 식탁 위에 놓였다. 아무렇지 않게.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던 것을 보여주는 방법은 딱 하나다. 기다리는 것.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의 마음도 달라질지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힘이 됩니다.